JBC과 JBC 다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6일 만에 이 방송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밖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뵀다가요, 이제야 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저는 경기도 여주, 양평, 그리고 남양주, 호평역까지 순환을 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오는데 차가 많이 정체돼 가지고 가급적 좀 빨리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주 일요일부터 제가 인천 강화 이쪽 후보자 조수진 후보자를 시발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 총선 1,500km 대장정을 펼쳤는데, 이래 쭉쭉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제는 강원도 춘천 하면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김진태 의원 이 지역구 그 춘천 갑 지역을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실상 그저께 저녁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제 이제 춘천 지역에 지금 돌았는데요. 지금 김진태 의원 죽이기가 지금 춘천에서 너무나 이 김진태 의원 죽이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칫적으로 이제 JBC가 방송은 자유우파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을 지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있었어도 미래통합당 중에 있었어도 전체 다 낙선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김진태 의원 하나만은 건져야 된다라는 게 JBC가 방송의 주장입니다. 급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늘 또 조원진 후보가, 대구 달서백에 출마한 조원진 후보가 우리 공화당이 출마자를 내지 않는 지역에는 미래당 후보를 찍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김진태 의원, 여러분들이 이 춘천에 사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춘천 말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요, 또 춘천에 연고지가 있든 없든 간에 김진태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는 것들, 이것은 아무런 큰 하나의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춘천에 다녀왔던 그런 민심들, 또 이 속에 있어서 왜 김진태 의원이 반드시 당선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유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김진태 의원을 애정의 관계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김진태 의원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김진태 의원을 여러 측면에서 있어서 김진태 의원을 또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총선은 우리가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태극기 우파의 한몸의 지지를 받았던 원조 멤버 김진태 의원마저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JBC가 방송은요, 김진태 의원 역시 지지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선을 시키든 당선을 시키든 간에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JBC가 방송은 이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이익도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을 생각한 상태에서 이 김진태 의원을 이 미래통합당 전체 출마자 중에서는요, 물론 이제 조원진 대표가 미래통합당 지지한다, 후보자 찍자, 그 대신 우리 공화당이 출마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뭐 더블당을 찍겠습니까? 어디를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출마한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찍지만 우리 공화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은 이 지역구 후보는 미래통합당을 찍어줘야 된다는 게 조원진 대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만큼은 정당만큼은 반드시 우리 공화당을 찍어달라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입장들, 이 전체적인 입장은 이 JBC가 방송이 이제 일주일 전부터 선거에 내려갔을 때부터 그 모토를 이야기했고, 또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많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부 다 이 비례대표는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찍어달라. 그 대신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내지 않는 지역에는 우리가 미통당을 지지하겠다, 찍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먹히고 있고요. 또 그 얘기가 지금 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맞다. 우리가 이런 이 정의당보다 더한, 또 이 미통당보다 더한 우리 공화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투쟁력, 또 우리 공화당의 애국심, 또 우리 공화당이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 비례라도 당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그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주장이요,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닙니다. 특히 조원진 이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바로 미래통합당과 통합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통합을 하겠다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낙선이 되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요, 사실상 이 통합당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탄파들, 또 위장, 기회주의자들이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악 속에서 김진태 의원이 버티면서 공천을 받았고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당선되어야만 그 통합의 연결고리라든지, 또 자유우파와의 연계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하나의 그 어떤 이 미래통합당의 이 미래를 봤으라도 뭔가 밭가리가 되고 판가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진태 의원이 당선이 되면 혹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여기에 지금 한교안 의원은 종로에서 4.13 됩니다. 종로에서 4.13 이 종로 분위기 자체가, 아무리 이 한교안이가 어제 종로에 와가지고 회화동에서 큰절을 하고 또 유승민이 껴안고 벨지랄 다 하더라도요, 이미 한교안이는 보수 파괴주의자, 보수를 파괴시킨 자, 이 전럼나리 보수를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은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결코 미래통합당은 이 가반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예상했던 미래통합당의 전체 득표율을 저는 약 한 90표 정도, 90개 정도, 뭐 지금 현재 이 90개 정도로 저는 그때 한 10일 전에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자체 분석을 보면 한 80개도 못 받겠다. 이 80개를 이 미래통합당이 받지 못하면 개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이제는 이 개헌까지 할 수 있는, 3분의 2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개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 구도를 누가 만들었냐? 저는 감히 말하지만요, 한교안이가 만들었습니다. 한교안이 아주 한교안이가 지금 교활하게 했는데요. 결국 이 한교안이가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차명진 의원도 오늘 질의했습니다. 아까 방금 이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텐트 속에 부적절한 이런 관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지적할 만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세월호뿐만 아니라 강주 사태, 또 위안부를 건들면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 이래 돼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를 매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 소위 말하자면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표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국민을 지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보수가 아닌 사이비 보수들을 앞장 세우고 총선을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건방집니다. 제가 투표 현장에서 만났던 미래통합당 자체에 대한 이 반대하는 색들 보면요. 젊은 것들이 건방지고 마치 이것이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 자체의 그런 건방지고 그런 후보자 같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런 하나의 사탄파들이 이 잉태했던 그런 하나의 사탄 제2 자식들이 지금 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 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공천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공천을 주면서 보수도 아닌 또 우파도 아닌 좌파도 아닌 진보도 아닌 그런 김종인이 같은 자를 선거대책본부장에 넣어가지고 상황 노릇을 만들고 여기에 역시 김무성이 이 또 유승민이 같은 그 계열들 자체를 다 공천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다 버리니까 결국은 유권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외면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그것을요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이 자기 총선에 있어서 참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치 차명진 의원 쪽으로 차명진 후보 쪽으로 모든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차명진 후보가 왜 잘못했는지 왜 갑자기 제명이 됐는지 지금 차명진 의원은 이 윤리도 지금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명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선거 2일째입니다. 2일째면 그리고 이 미래통당이 이 선관위에 바로 제명 통보를 하면요 후보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차명진 의원은 이 차명진 의원 참 열심히 했던 의원입니다. 물론 차명진 의원이 말을 직설적으로 던지고 또 여기에 대해 타협할지 모르는 정치인이고 또 김문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김문수 의원하고도 상당히 전 의원하고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 차명진 의원이 된다 그러면 차명진 의원도 오늘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에서 당선시켜야 될 하나의 두 사람 정도를 꽂아라 그러면 저는 김진태 의원, 차명진 의원을 꼽을 수 있는 후보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차명진 의원이 오늘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명진 의원은 뭐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굿바이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윤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 지금 현재 이 수도권에서의 이 표가 지금 이 깎아먹고 있다. 그리고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명진 의원을 날리는데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세월호가 4월 16일 그러니까 총선 전날이 지금 세월호 지금 몇 주기입니까? 지금 6주기입니다. 세월호 6주기. 그래서 이제 세월호 6주기 오늘 4.16 연대가 오늘 이번 총선에 임하는 19인 낙선자 발표 이 투표 참여와 또 호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단체의 지금 명단에는요 또 김진태 의원과 차명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명단에는요 황교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단체 명단에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좌파 세력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김진태 의원 또 조원진 후보 김진태 후보, 조원진 후보 등을 낙선 대상자로 지금 지목해가지고 떨어뜨리기 운동을 펼치는데요. 이 자체가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좌파들의 이런 얘기들과 또 이 무조건 이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혹되고 이 촛불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던 또 촛불을 일으켰던 촛불의 사기 쿠데타 이 사기 쿠데타를 일으켰던 하나의 거리는 세월호가 그 바람을 넣었습니다. 세월호가 바람을 넣고 지금 또 이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이 단체들이 이제는 이 떳떳하게 이제 그 자리를 꽈리를 틀고요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보수 우파층들을 진짜 이 고춧가루를 뿌리는데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황교안이 어차피 미래통합당의 종로 국회의원 후보 황교안은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말아먹었던 자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자가 뭐
되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 김진태 의원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 대진년입니까? 대진년 이쪽에 있어서 지금 김진태 의원, 대학생 진보 연합에 있어서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을 이 계속해서 낙선 운동을 지금 시키면서 이들이 지금 김진태 의원을 지금 괴롭히고 또 김진태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김진태 낙선 운동을 펼치는데요. 결국은 이 김진태 의원이 타깃이 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타깃이 된 게 이게 어떤 자유우파의 이 중심적인 정치인이고 또 바른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고 또 진실과 정의를 외쳐왔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지금 현재 이 김진태 의원이나 조은진 후보 같은 경우를 지목해가지고 떨어뜨리기 운동한다 그러면 떨어졌다. 만약에 떨어졌다 했을 경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이들에게 모든 게 굴복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낙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조은진 후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김진태 후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김진태 의원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가지고 춘천에서 이제 한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막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춘천에 가서 보니까 세월호 관련 현수막들이 너무 많고 이 현수막들이 결국은 이 김진태 후보의 어떤 낙선을 바라는 그런 하나의 현수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운동에 의해 가지고 김진태 의원 선거운동에 의해 가지고 이 현수막이 이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춘천에 있는 김진태 후보 운동원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현수막의 27장을 훼손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이제 이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은 춘천시민행동 연대 등이라든지 이 좌파들 전형적인 단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춘천에는 그래도 이 보수 성향 우파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 특히 이 30, 40대 층들이 굉장히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이 50대 이상은 그래도 그나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50대 이하들은 전부 다 거의 지금 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이선 의원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춘천에 있어서 3선 의원이 된 경우 없습니다. 국회의원 3번을 단 의원이 없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이 춘천 시민들 자체가요.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까? 제가 택시를 타보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택시를 한번 몇 번 타봤는데요. 택시를 몇 번 타봤는데도 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뭐냐면 좌파들이 그런 주장을 펼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보수 우파층에도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한 관계자들은 정말 이 선거운동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이 자유우파의 어떤 그 간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부르짖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고 또 석방을 부르짖었던 정치인이고 또 나아가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잘못됐던 것들 이 조국이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조국이를 사회주의자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또 김진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촌철살인식인 어떤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비약한 발언들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후보 자체를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이 바른 말 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바른 말 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 된다. 바른 말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더 이상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죠. 진실과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김진태 의원이 배신자니 어떻니, 김진태 의원이 어떻니, 지금 이런 논의는 하지 마세요. 이 논의는 총선 이후에 얼마든지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을 이렇게 배신자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꺼버리면요. 조원진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논리라 그러면 사탄 받을 배신자들을 조원진 대표가 지지를 하래 그래? 이건 아니지 라고 반발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요. 마음과 감정과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가 강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 있어서 왜 조원진 대표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냐? 왜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냐? 자, 그렇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달라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배신자가 어떠니? 무슨 배신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지난 선거를 돌다가 부산에서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제발 조원진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편지를 목요일 날 한 12시, 낮 12시경에 보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보냈습니다. 왜 목요일 날 낮 12시에 보냈냐면요.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금요일 날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어쨌든 간에 자유우파 국민들의 뜻을 바람을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쯤 조원진 대표를 면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서둘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자, 말로 표현 안 하지만요. 많은 우파 국민들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글부글한 것들을 지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만이라도 만나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원진 대표도 낙선을 하고 또 자유우파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전멸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파장가, 그 파문가, 그 여러분들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섬뜩한 부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2016년도 모든 정치인이 촛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단 두 사람이 이 태극기 자유우파 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역설을 하고 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을 일으킨 저는 장본인들 조원진, 김진태라고 봅니다.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자유우파 후보에서도 섭섭한 것들 많고 저 역시 많이 섭섭한 게 있습니다. 저 역시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는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다만 김진태 의원이 당선돼야 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선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홍문종 친박연대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한 후 3년째 되는 날 작년에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칼날이 서서럽힐 때, 대한민국 촛불에 그 바람이 서서풀 때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닫고 모든 정치인들이 외면했을 때 그때 나섰던 두 사람은
김진태, 조원진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외면하다가 갑자기 어떤 게 좋아지면 나타나가지고 도와줄 게 없어 이라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초창기부터 그렇게 본인의 어떤 소신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그 점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 김진태 의원이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들, 물론 우리 공화당과는 결이 좀 다른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만적이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의 구분은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지나서 역사가 판단의 문제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또 지적을 하고, 또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잘못됐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외쳐왔던 자유한국당의 몇 안 되는 그때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날아가고, 또 뭐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도 지금 이런 세월호 이런 좌파 시민단체가 해가지고 지금 낙선운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하나의 타깃 의원인데 날아가고 했을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차명진 의원도 제명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문재인 정권의 소위 말하자면 이 눈의 가시들은 다 제거가 되는, 눈의 가시가 제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저는 그런 바로미터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혹시라도 춘천에 연고가 있고 혹시라도 이 춘천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김진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사소한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김진태 의원 좌파들 죽이기에 지금 완전 이 최정점에 와 있습니다. 내일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춘천 이 많은 시민들이 그런 좌파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이런데 한몫하지 마시고요. 한몫하지 마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뭐 미래통합당 중에 있었어도 우리가 찍을 만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찍어줘야 된다 봅니다. 그것이 또 조원진 또 후보의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자를 찍어주되 이 비례 투표에서는 반드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게끔 또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좌파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정치적 관련과 연관이 없는 이 단체들이 지금 6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여론을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이 여론 분위기에 지금 언론들이 등달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보니까 미래통합당 쪽에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또 유세를 펼치네요. 제 지역구에도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지역구에는 이쪽에 또 다른 정당 후보하고 저하고 또 친분이 있고 가깝지만요, 저는 예면합니다. 어쨌거나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찐도찐이다. 이 정권에 있어서 이 좌파가 정권을 잡아나 이는 기회주의 우파가 정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나 막 개찐도찐이지만요, 우리가 개찐도찐 중에 있어서도 또 흙속에 진주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진주를 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이 조원진 대표 쪽으로 다시 방송을 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난 분들, 지금 보니까 이 방송해도 얼마 안 들어오네요, 분들요. 다른데 선거운동, 다른데 거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우리 지금 이 다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258명밖에 안 됩니까? 저는 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258명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제가 굳이 다방송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니면 되죠. 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기를 바라요. 알려준다는 것은
까방송은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코드가 작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리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머릿속에서 노는 거를 시부리는 방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 방송 끝나고 이 방송은 김진태 춘천 갑지역 후보 대한민국 자유우파라 그러면요. 그분 당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 이 여러 가지 연고가 있는 분들은 김진태 이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이 방송이고,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조원진 지금 현재 후보 관련해 가지고 대구 달서병의 현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방송을 끝내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